서울 강남의 고급 주택 단지 한진우의 저택 앞에는 그날 밤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발은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조용히 흩날렸지만 그 고요함은 차가운 침묵에 불과했다. 서윤아는 대문 앞 차가운 돌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서 있었다. 한 손에는 오래된 여행 가방을 움켜쥐고 다른 한 손에는 큰아이 다미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등에는 새 살배기 민호를 업은 채였다. 아이의 몸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고 작은 숨결이 유나의 목덜미를 파고들었다. 오늘은 설날을 하루 앞둔 밤이었다.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떡국을 먹고 웃고 새해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었다. 그러나 서윤아에게 이 밤은 모든 것을 잃은 밤으로 기억될 운명이었다. 이제 그만 나가. 차가운 목소리가 현관 위에서 떨어졌다. 한진우는 넓은 처마 아래 서서 유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실크 잠옷 위에 고급 가운을 걸친 채 손에는 반쯤 비운 와인잔을 들고 있었다. 그의 표정에는 미안함도 망설임도 없었다. 오직 지루함과 혐오만이 서려 있었다. 아이들이 아프잖아요. 오늘만이라도. 유나는 더 말하지 못했다. 진우의 눈빛이 칼처럼 날카로워졌기 때문이다. 그 아이들 핑계대지 마. 내가 이 집에 있을 이유는 이미 끝났어. 그는 가볍게 웃으며 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그것을 눈 쌓인 바닥 위로 던졌다. 봉투가 터지며 새 지폐들이 눈 위에 흩어졌다. 이 돈이면 당분간은 살 수 있겠지. 고맙게 생각해. 유나는 그 돈을 보지 않았다. 대신 진우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한때 그녀가 전부를 바쳐 사랑했던 남자, 두 아이의 아버지. 그러나 지금 그의 얼굴은 낯설기만 했다. 마치 전혀 다른 사람처럼. 당신한테 받은 돈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싶지 않아요. 유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무릎의 통증보다 가슴 속 공허함이 더 아팠다. 난 더 이상 이 집의 아내가 아니에요. 하지만 아이들의 엄마예요. 진우는 코웃음을 쳤다. 엄마, 웃기지 마.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경력 단절에 얘 둘 딸린 여자 주제에. 그 말은 칼보다 깊이 파고들었다. 그러나 유나는 울지 않았다. 이미 너무 많이 울어 눈물마저 말라버린 상태였다. 그때 옆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마른 기침 소리와 함께 허리가 굽은 노인이 눈 속으로 걸어 나왔다. 한준호였다. 진우의 아버지이자 유나에게는 이 집에서 유일하게 따뜻했던 사람이었다. 아버지, 얘 나오셨어요. 진우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추운데 들어가 계세요. 하지만 한준호는 아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급한 발걸음으로 유나에게 다가왔다. 손에는 낡고 해진 군용 담요 하나를 꼭 끌어안고 있었다. 유나야.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추위 때문인지 감정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이거라도 가져가라. 그는 담요를 유나의 품에 밀어 넣었다. 담요에서는 오래된 섬유 냄새와 약 냄새가 섞여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버려야 할 헛물건이었지만 유나에게는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것이었다. 아버지, 이건 아버지가. 괜찮다. 준호는 유나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아이들부터 챙겨야지. 그는 진우 쪽을 한번 흘겨보았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잘못 키웠다. 미안하다, 유나야. 그 말에 유나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진우는 불편한 듯 얼굴을 찌푸렸다. 아버지, 이런 수요 그만하세요. 집안 망신이에요. 준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담요를 유나의 품에 더 깊이 밀어넣고는 뒤돌아서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대문은 다시 굳게 닫혔다. 유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눈 위에 흩어진 돈과 닫힌 대문과 품에 안긴 아이들. 그리고 결심했다. 이 밤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택시는 오래 걸리지 않아 왔다. 운전기사는 아무 말 없이 트렁크를 열어주었다. 차 안은 차가웠지만 유나는 아이들에게 담요를 덮어주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유나는 창밖을 보았다.
강남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이미 그 빛에서 멀어지고 있었다. 유나는 담요를 꼭 끌어안았다. 아직 알지 못했다. 이 낡은 담요가 그녀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해줄 유일한 불씨가 될 줄은. 눈 내리는 서울의 밤은 그렇게 한 여자의 몰락과 동시에 새로운 탄생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인천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낮은 천장, 벽지가 군데군데 벗겨진 좁은 거실 안에서 서윤아는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훔쳤다. 새벽 5시. 다미와 민호는 아직 잠들어 있었고 부모님은 옆방에서 가볍게 기침하는 소리만 간헐적으로 들렸다. 서울에서 도망치듯 내려온 지 겨우 사흘. 그러나 그동안 유나는 단 하루도 제대로 쉰 적이 없었다. 엄마, 이거요. 다미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얇은 이불 사이로 아이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다. 민호는 밤새 열이 내렸다 올랐다를 반복했고 유나는 얼음 수건을 갈며 밤을 꼬박 새웠다. 유나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이마를 짚었다. 괜찮아졌네. 오늘은 죽 먹자. 다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눈동자에는 걱정이 어렸다. 어린아이라도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아빠가 더는 함께 있지 않다는 것, 엄마가 울다가 웃는 걸 자주 반복한다는 것, 그리고 지금 여기가 예전 그 집이 아니라는 걸. 주방으로 돌아온 유나는 전기밥솥을 열고 찬밥을 꺼내 물에 불렸다. 남은 반찬이라고는 김치 한 통과 멸치볶음뿐. 그러나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다. 지금은 생존이 우선이었다. 쪼그려 앉아 밥을 저으며 유나는 한쪽에 조심스레 접어둔 담요를 바라보았다. 그 속에 든 봉투. 아직 손도 대지 않은 돈과 통장, 그리고 편지. 그날 밤 아버지였던 사람 한준호 씨가 그녀에게 넘겨준 그 모든 것. 유나는 조용히 그것을 꺼냈다. 편지를 다시 펼쳐 읽었다. 이미 여러 번 읽었지만 읽을 때마다 목이 메었다. 유나야. 이 늙은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구나. 내가 이걸 받는 순간 내 자식은 자식이 아니게 될지도 모른다. 그래도 너는 내 며느리였고 내 딸이었다. 그 문장 하나하나가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 돈은 생존의 수단이 아니라 기회의 씨앗이 되어야 했다. 그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아이들을 지킬 수 있다면 이 돈은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오전 9시. 아이들에게 죽을 먹인 후 유나는 노트북을 열었다. 옛날 회사에서 쓰던 경력기술서, 자격증, 교육 이수증들을 모아 다시 정리했다. 그녀는 5년 전 한그룹 마케팅 본부의 스타였다. 감각 있는 전략으로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시켰고 브랜드 리뉴얼 캠페인을 진두지휘했던 경험도 있다. 그러나 아이를 낳고 육아에 집중하며 경력은 멈췄다. 그리고 지금 다시 시작하려 하니 사회는 냉담했다. 이력서를 20곳에 보냈다. 5곳은 열람조차 하지 않았고 10곳은 자동 회신으로 거절 메일이 왔다. 남은 5곳 중 1곳에서 연락이 왔다. 영상 마케팅 스타트업 뉴웨이브 미디어. 면접 시간은 오후 3시. 아이들을 부모님께 맡기고 유나는 다림질한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다. 조금 촌스럽지만 깔끔하게 다듬은 머리, 단정한 검정 슬랙스, 화장은 거의 하지 못했다. 손에 쥔 가방은 옛날 회사에서 받은 사은품이었지만 그녀는 꿋꿋이 출발했다. 홍대 인근의 사무실 건물. 10층의 작은 오피스에서 면접관 2명이 유나를 맞이했다. 서윤아 씨 육아로 인해 공백이 꽤 있으시네요. 네, 아이들이 어려서 직접 돌보느라 잠시 현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최근 6개월간 온라인 강의와 케이스 스터디로 실무 감각을 유지했습니다. 면접관 중 한 명이 그녀의 경력을 스크롤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다른 한 명은 날카롭게 물었다. 현장 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게다가 지금도 아이들 양육 문제로 시간이 유연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말에 유나는 조용히 정면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지금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두었습니다. 서울로 올라온 것도 그 때문입니다. 저 자신을 위해 그리고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다시 일하고 싶습니다. 짧은 정적.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미묘한 눈빛이 오갔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결과는 일주일 내로 연락드릴게요. 돌아오는 길. 유나는 홍대 거리 한복판에서 잠시 멈춰 섰다. 겨울 해는 낮게 내려와 있었고 사람들은 커플로, 가족으로 웃으며 지나갔다. 그녀만 혼자였다. 그 순간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새 메모장을 열었다. 그리고 제목을 썼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그 아래 자신이 했던 프로젝트명, 운영했던 채널, 키워드 전략, 소비자 심리 분석 기술 하나씩 써내려갔다. 그녀는 잊지 않았다. 잃지 않았다. 단지 증명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다. 바로 그때 포털 메인 뉴스에 하나의 헤드라인이 떠올랐다. 한진호, 한 그룹 단독 인터뷰 새로운 도약에 원년될 것. 그의 얼굴이 화면 가득 차 있었다. 그 옆에 새 약혼자라고 소문난 최유리의 모습도 비쳤다. 유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심장이 저리게 아팠다. 그러나 동시에 기묘한 침착함이 피어올랐다. 복수, 아니다. 증명.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도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녀는 천천히 핸드백에서 그날의 담요를 꺼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펼쳤다. 마지막 문장. 쓰러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법을 아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다. 유나는 그 글자를 오래 바라보다 천천히 다시 접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검색창에 한 문장을 입력했다. J&K 그룹 채용 공고. 한진우가 가장 싫어하는 경쟁사. 그녀가 새로 시작할 첫 번째 문. J&K 그룹은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종합유통 및 물류 전문 대기업이었다. 한 그룹과는 오랜 기간 시장 점유율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해 온 사이. 서유나는 이 기업에 입사 지원서를 넣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한 그룹에서 7년간 근무한 이력이 있었고 이 시장의 판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경력직 수시 채용 항목을 확인하자 전략기획본부 계약직 프로젝트 어시스턴트라는 항목이 눈에 들어왔다. 정규직도 아니고 계약 기간도 고작 6개월. 그러나 유나는 주저하지 않았다. 지금 필요한 건 기회였다. 자존심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발판.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꼬박 하루가 걸렸다. 어떤 문장은 지웠다 다시 쓰고 어떤 문장은 쓴 채로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하지만 진심이 담긴 이야기를 글로 담았다. 이틀 뒤 연락이 왔다. J&K 전략기획본부의 면접 일정 안내 메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메일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다. 면접 당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J&K 본사 건물 앞에서 유나는 잠시 멈춰섰다. 높고 반듯한 유리 건물. 이전에 다녔던 한그룹 본사와는 또 다른 분위기였다. 더 젊고, 더 세련되고, 더 빠르게 돌아가는 느낌. 그녀는 고개를 들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면접은 3일 구조였다. 부서 팀장, 인사 담당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J&K의 젊은 CEO, 강현우였다. 서유나는 놀랐다. 이 정도 직급의 사람까지 면접에 나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다. 현우는 차분한 눈빛으로 그녀의 이력서를 넘겨보았다. 서유나 씨.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한 그룹에서 전략 마케팅팀 책임자였다고 되어 있네요. 퇴사 사유는 육아휴직 후 자발적 퇴사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이후 5년의 공백. 그동안은 어떤 활동을 하셨죠? 유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아이들을 직접 키우며 경력이 단절되었지만 그 안에서도 공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MBA 강의와 데이터 분석 자격 과정을 이수했고 소비자 행동 분석 관련 자문 프로젝트에도 외부 컨설턴트로 참여했습니다. 현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한 커리어지만 이 일은 단순한 책상 위 전략이 아니라 빠르고 실전적인 현장 대응이 중요합니다. 요즘엔 20대 중반의 친구들도 밤샘하며 실무를 익힙니다. 서유나 씨는 그들과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설적인 질문이었다.
그러나 유나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들은 체력과 시간에서 저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패를 겪었고 절박함이 있습니다. 무너져 본 사람은 다시 무너지지 않기 위해 누구보다 더 치열하게 버팁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는 무너지고 싶지 않습니다. 짧은 정적 후 현우는 그녀의 이력서를 덮었다. 좋습니다. 합격하셨습니다. 유나는 순간 자신의 길을 의심했다. 저희는 지금 한마어트 프로젝트 TF팀을 꾸리고 있습니다. 기존 계약직 포지션이지만 성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도 가능합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퇴실 후 엘리베이터 안에서 유나는 작은 숨을 내쉬었다. 가슴이 뛰었다. 몇 년 만에 느끼는 긴장감, 설렘, 그리고 두려움. 그러나 동시에 어딘가에서 작게 불이 켜진 느낌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버스 창밖으로 지는 겨울 해가 보였다. 그녀는 가방 속에서 작은 메모장을 꺼내 적었다. 2월 10일, 새로운 시작. J&K 그룹 프로젝트 어시스턴트. 다음 날, 유나는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사무실로 출근했다. 첫 출근일, 그녀는 어두운 회의실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곳에는 총 7명의 팀원이 있었고 대부분이 2030대 초반이었다. 자, 다들 주목해주세요. 문이 열리며 강현우가 들어왔다. 오늘은 정장 차림이었다. 어제 면접 때보다 훨씬 더 냉철한 인상이었다. 한마어트 유통 시스템 개선 프로젝트는 우리 회사의 상반기 핵심 과제입니다. 한 그룹과의 경쟁이 곧바로 시작될 겁니다. 외부 자문 역할로 서유나 씨가 합류했습니다. 경험도 많고 시장을 잘 아시는 분이니 많이 배우세요. 모두가 유나를 바라보았다. 일부는 환영의 미소를 지었지만 몇몇은 의심스러운 눈빛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팀원 중 한 명이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입사원 최인아라고 해요. 혹시 예전에 한 그룹 다니셨던 분 맞죠? 유나는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한동안 그곳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오고 다시 일하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멋지세요. 그 한마디에 유나는 처음으로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고마워요. 아직 멋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려고 노력 중이에요. 하루의 끝. 집으로 돌아온 유나는 조용히 아이들 방을 들여다보았다. 다미와 민호는 나란히 누워 자고 있었다. 아이들의 숨결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녀는 거실로 돌아와 낡은 담요를 꺼내 무릎 위에 덮었다. 내일부터는 진짜 전쟁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증명하는 시간이다. 서유나는 매일 아침 5시에 눈을 떴다.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 조용한 시간 동안 하루의 전투를 준비했다. 전날 밤 늦게까지 팀 자료를 검토하고 전략 보고서를 다듬은 탓에 눈꺼풀은 무거웠지만 그녀는 한 번도 알람을 미룬 적이 없었다. 아이들을 깨우고 간단한 아침을 차려 먹인 뒤 유치원 버스에 태웠다. 그 후엔 바로 여의도로 출근. 회사까지는 지하철 2번을 갈아타야 했고 출근 시간대에는 발 디딜 틈도 없었다. 그러나 유나는 익숙했다. 그녀는 이미 육아라는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병사였기에 밀치고 밀리는 출근길 따위에 휘둘리지 않았다. J&K 그룹의 전략기획본부는 빠르게 돌아갔다. 회의는 분 단위로 진행되었고 이메일 답변은 즉시 반응하지 않으면 늦었다. 강현우는 철저한 실력주의자였다. 회의실에서 누구의 직급도 통하지 않았고 결과로만 말하는 분위기였다. 그 속에서 서유나는 묵묵히 자리를 지켰다. 한마어트 프로젝트는 한 그룹의 유통 부문과 정면으로 경쟁해야 하는 고강도 업무였다. 물류 효율 개선, 소비자 접근성, 가격 경쟁력, 재고 회전율 등 모든 부분에서 기존의 프레임을 깨야 했다. 팀원들은 대부분 빠르고 창의적이었다. 그러나 경험 부족으로 인해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잦았다. 유나는 그런 틈을 정확히 파악하고 작지만 실용적인 솔루션을 제안했다. 상품 회전율은 단순히 재고 수치로만 접근하면 안 됩니다.
한마어트 고객들은 주로 저녁 시간에 대량 구매를 하는 습관이 있어요. 시간대별 소비 트렌드를 분석하면 프로모션 시점을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통 패턴은 한그룹 시절에 직접 현장에서 확인했던 내용이에요. 특히 구로, 수원, 의정부 점포에서 두드러졌죠. 그녀의 설명에 팀장도, 현우도 고개를 끄덕였다. 자료에만 의존했던 해외 분위기 속에서 실제 경험에서 나온 분석은 설득력을 가졌다. 현우는 종종 유나의 말에 조용히 메모를 남기곤 했다. 그는 겉으로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녀의 의견을 빠르게 반영했다. 퇴근 후에도 유나의 하루는 끝나지 않았다. 아이들을 데리러 가고, 저녁을 준비하고, 숙제를 봐주고, 잠들기까지. 모든 게 끝나고 나면 밤 11시였다. 그러나 그녀는 다시 노트북을 열고 프로젝트 관련 논문을 읽거나 해외 유통 사례를 정리했다. 누구보다 열심히. 그게 그녀의 신념이었다. 한 달이 지나자 팀 내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다. 처음에는 애 둘 딸린 아줌마로 보였던 유나를 이제는 분석이 날카로운 실무자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신입사원 최인아는 어느 날 커피를 들고 유나의 책상에 왔다. 과장님, 오늘 회의 때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저희 보고서 쓸 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유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대신 커피는 내가 살게. 그녀는 다시 동료라는 단어를 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팀에서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 누군가에게 믿음을 주는 것. 그것은 경력이나 나이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모든 일이 순조롭기만 한 건 아니었다. 한그룹은 유통 부문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었고 CEO 한진우는 적극적인 가격 공세와 광고 전략으로 시장을 흔들고 있었다. J&K 내부에서도 밀린다는 불안감이 돌기 시작했다. 그때 유나는 중요한 제안을 했다. 우리는 가격 경쟁이 아니라 신뢰로 가야 합니다. 소비자들은 가격보다 유통 과정의 투명성과 신선도에 더 반응합니다. 그녀는 IoT 기반의 실시간 온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한 유럽의 유통 사례를 발표했다. 상품이 창고에서 매장까지 이동하는 전 과정이 기록되고 소비자는 스마트폰 앱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시스템은 비용이 들지만 소비자 충성도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한 번 믿음을 얻으면 가격으로는 흔들리지 않아요. 회의실은 잠시 조용해졌다. 팀장과 다른 부서 책임자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말했다. 도입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본사 승인 받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강현우가 입을 열었다. 한그룹이 가격으로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신뢰로 이긴다. 도입 검토 시작하세요. 유나 씨가 주도하세요. 순간 유나의 눈이 조금 커졌다. 그건 단순한 승인 이상의 의미였다. 이제 그녀는 팀의 중심이 되고 있었다. 그날 퇴근 후 그녀는 버스 창밖을 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하루하루가 전투였지만 그 속에서 자신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지하철역 계단을 오르며 무릎이 옥신거렸고 집 앞 슈퍼마켓에서 우유 한 팩을 고르며 가격표를 다시 확인했다. 그러나 그런 사소한 고단함조차 이제는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졌다. 그녀는 알았다. 자신은 이제 다시 일어났다는 것을.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다시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밤, 아이들이 자는 방을 바라보며 유나는 혼잣말을 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더 가보자. 그리고 다시 담요를 꺼내 무릎에 덮으며 메모장 한 귀퉁이에 적었다. 3월 12일 프로젝트 총괄 시작. J&K 그룹의 유통 전략이 본격화되면서 시장은 서서히 술렁이기 시작했다. 서윤아가 주도한 IoT 기반 실시간 유통 온도 모니터링 시스템은 예상보다 빠르게 테스트 매장 5곳에 적용되었고 소비자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SNS에는 신선함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후기가 넘쳐났고 중소형 소비자 포럼에서는 한마어트보다 믿을 수 있다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한진우는 이를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았다. 그는 대형 광고 대행사와 계약을 맺고 대대적인 프로모션을 시작했다. 더 싸게, 더 빠르게라는 슬로건 아래 공격적인 할인 마케팅으로 가격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J&K 내부에서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일부 임원들은 마케팅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어떤 팀장은 가격 인하에 동참하자고까지 제안했다. 그러나 강현우는 단호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신뢰는 가격보다 강한 무기입니다. 그의 말은 윤아를 떠올리게 했다. 그녀의 제안이 아니었다면 이번 시스템은 실행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4월 말 대형 유통 입점 경쟁이 시작되었다. 대한민국 전역에 80개 매장을 보유한 민프라자 유통센터가 파트너 교체를 발표한 것이다. 기존 한그룹과의 계약이 만료되며 새로운 파트너를 선정하는 공개 입찰이었다. J&K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칠 수 없었다. 반면 한그룹은 절대 빼앗길 수 없었다. 민프라자의 입점 심사 기준은 까다로웠다. 가격, 납품 시간, 소비자 피드백, 시스템 투명성, 환경 정책 등 총 12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되었고, 서류 심사와 실사, 프레젠테이션 발표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서윤아는 J&K의 입찰 제안서를 총괄하게 되었다. 그녀는 과거 한그룹에서 민프라자 담당으로 3년간 일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내부 기준을 꿰뚫고 있었다. 팀은 밤낮 없이 자료를 준비했다. 경쟁사의 약점을 분석하고 자사 시스템의 강점을 부각시켰다. 특히 소비자 리뷰 기반의 실시간 품질 모니터링 시스템은 큰 무기였다. 발표일은 5월 3일. 민프라자 본사 대강당에는 양사 관계자와 언론, 유통협회 관계자까지 참석해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J&K는 발표 순서에서 두 번째였다. 한그룹은 마지막 발표자로 지정되어 있었다. 서윤아는 단상에 올랐다. 조명이 눈부셨고 앞자리에 앉은 심사위원들의 얼굴은 냉정했다. 안녕하십니까. J&K 전략기획본부의 서윤아입니다. 오늘 저희는 단순한 유통 시스템이 아닌 소비자 중심 가치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슬라이드에는 소비자 피드백과 배송 루트 분석 그래프, 그리고 실시간 온도 추적 화면이 나타났다. 그녀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신뢰는 반복되는 약속을 지키는 데서 시작됩니다. J&K는 상품의 이동 경로를 소비자와 공유하며 안전하게 도착하는 과정을 눈으로 보여드립니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이 질문했다. 이 시스템은 도입 비용이 꽤 크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담을 어떻게 감당하실 건가요? 윤아는 준비된 답변을 꺼냈다. 저희는 비용을 투자로 봅니다. 한번 확보된 소비자의 신뢰는 가격 경쟁보다 더 오래 갑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이 시스템은 고객 충성도와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수익을 창출할 것입니다. 발표가 끝났고 박수 소리는 작지만 확실했다. 뒤이어 한그룹의 발표가 시작되었다. 무대 위에 오른 사람은 놀랍게도 한진우였다. 그는 원래 외부 행사에 잘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직접 나섰다. 그 옆에는 최유리가 동행하고 있었다. 윤아는 잠시 눈길을 피했지만 다시 고개를 들었다. 진우는 강한 카리스마로 무대를 장악했다. 그는 빠른 배송, 낮은 가격, 탄탄한 물류망을 강조하며 공격적으로 발표를 이어갔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자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다. 언론은 여전히 한그룹을 중심에 두고 움직이고 있었다. 이틀 후 민프라자의 발표가 있었다. 2026년 하반기 민프라자 유통 파트너 선정 결과 J&K 그룹이 최종 파트너로 선정되었습니다. 사무실 전체가 술렁였다. 윤아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강현우가 회의실에 들어와 모두를 바라보았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건 여러분 모두의 승리지만 특히 서윤아 씨의 기여가 컸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드립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고 윤아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짧게 말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 밤 윤아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발표 슬라이드를 다시 열어보았다. 자신이 만든 문장 하나하나, 분석표, 그래프, 인용 자료. 그 모든 것이 지난 몇 달간의 고된 여정의 결과물이었다. 아이들은 이미 자고 있었고 집은 조용했다. 그녀는 담요를 꺼내 무릎에 덮고
노트북을 끌어안았다. 처음으로 스스로를 칭찬하고 싶었다. 포기하지 않은 자신에게.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이건 단지 복수가 아니었다. 그녀 자신을 되찾는 여정이었다. 민프라자 입점 선정에서의 승리는 J&K 그룹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안겨주었다. 업계 1위 자리를 지켜오던 한 그룹은 처음으로 대형 유통 채널을 경쟁사에 빼앗겼고, 언론은 J&K의 도약, 한 그룹의 균열이라는 헤드라인을 쏟아냈다. 서윤아는 외부 기사 속에서 자신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을 보고 믿기지 않는 기분을 느꼈다. J&K 유통 전략의 핵심, 그녀는 누구인가? 육아 후 복귀한 경단녀, 업계를 뒤흔들다. 익명 인터뷰였지만 기사의 사진 속 흐릿한 실루엣은 분명 그녀였다. 처음엔 축하의 메시지가 이어졌다. 옛 동료들, 대학 선배들, 심지어 몇 년간 연락이 없던 지인들도 메시지를 보냈다. 윤아야, 너 정말 멋지다. 예전부터 남다르더니 결국 해내는구나. 그러나 그 환호는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후 이름도 생소한 인터넷 언론사 하나가 기사를 올렸다. J&K 핵심 실무자, 과거 한 그룹 내부 정보 유출 의혹. 민프라자 입점은 정당한 경쟁이었는가? 기사에는 익명의 관계자 발언이라며 서윤아가 과거 한 그룹 민프라자 프로젝트에 참여한 전력이 있어 내부 기밀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단에는 댓글이 빠르게 달렸다. 결국 또 내부자 유출인가? 이래서 여자는 못 믿는다는 거야. 능력 아닌 전남편 인맥 덕분이겠지. 서윤아는 한동안 말문이 막혔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끝이 차가워졌다. 그날 오후 강현우가 그녀를 불렀다. 회의실 문을 닫고 그는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었다. 포털 메인에 해당 기사가 노출되고 있었고 조회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다. 이런 일이 있을 거라 예상했습니까? 현우의 질문은 담담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윤아는 고개를 들고 조용히 대답했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민프라자 기준을 잘 알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건 공개된 정보와 과거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분석한 것이지 기밀을 유출한 적은 없습니다. 현우는 그녀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 말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외부의 시선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는 문서 한 장을 그녀에게 건넸다. 내부 감사 착수 통지서. 윤아는 그 종이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동안 쌓아온 성과, 밤을 새운 보고서. 아이들과 떨어져가며 만들어낸 일터의 자리가 흔들리고 있었다. 회사 측은 곧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내부 실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관련자는 감사 기간 동안 프로젝트 업무에서 배제됩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동료들은 안타까운 눈빛을 보냈지만 아무도 쉽게 다가오지 못했다. 최인아는 슬쩍 다가와 속삭였다. 과장님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진짜예요. 윤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아이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밥만 씹었다. 다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 윤아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잠깐 쉬는 거야. 그러나 아이의 눈은 그녀가 괜찮지 않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며칠 뒤 새로운 기사가 나왔다. 서윤아, 한진우 회장 전 부인 민프라자 입점은 부부 커넥션. 기사는 더 자극적이었고 더 잔인했다. 그녀의 사생활, 결혼과 이혼 과정, 아이들까지 언급되기 시작했다. 윤아는 한밤중 침대 끝에 앉아 핸드폰을 바라보다 그 화면을 내려놓고 얼굴을 감싸쥐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능력으로 일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그 다음 날 그녀는 회사를 찾지 않았다. 임시 휴직이 통보된 상태였고 공식적으로는 내부 조사가 끝날 때까지 대기였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노트북을 열었다. 그동안의 프로젝트 자료, 프레젠테이션, 고객 피드백 데이터를 하나하나 정리하며
다시금 자신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걸어온 길을 되짚었다. 그리고 한 파일을 열었다. 민프라자 전략회의 음성 녹취. 그 안에는 한진우와 최유리가 민프라자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 불공정 입찰 제안을 암시하는 발언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 파일을 예전에 자료 취합 중 우연히 받았지만 쓸 생각은 없었다. 그러나 지금 모든 것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이것은 마지막 진실이었다. 그녀는 파일을 요장하드에 저장하고 책상 위에 담요를 펼쳐놓았다. 손끝이 약간 떨렸지만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건 싸움이 아니라 증명이야.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은산. 그곳은 대기업 분쟁 전문으로 이름난 중견 로펌이었다. 서윤아는 고심 끝에 이곳을 찾았다. 익숙하지 않은 정장 차림의 사람들, 날카로운 기류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이방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상담실에 들어서자 중년의 변호사 한 명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도현 변호사, 기업 비리 제보 사건에서 수차례 승소한 경력이 있었다. 서윤아 씨 맞으시죠? 말씀은 들었습니다. 녹취 파일이 있다고 하셨죠? 윤아는 조심스럽게 요장하드를 꺼내 그의 앞에 놓았다. 파일에는 민프라자 측 담당자와 한진우, 최유리가 비공식 회동에서 나눈 대화가 담겨 있었다. 음성 속 한진우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J&K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후속 인센티브를 2배로 제시하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조건만 맞으면 공식 입찰 말고도 길은 있죠. 윤아의 손이 무릎 위에서 억지로 멈춰 있었다. 들킬까 봐 두려운 파일이었지만 지금은 그녀의 무기가 되었다. 이도현 변호사는 파일을 조용히 들은 뒤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의 정황입니다. 게다가 언론을 통한 인신공격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한테 불리하지 않을까요? 전 남편이란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이상 더 크게 퍼질 수도 있어서 이도현은 차분하게 말했다. 이미 잃을 만큼 잃으셨습니다. 이제 되찾아야 할 때죠. 이 싸움은 당신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며칠 뒤 법무법인 은사는 J&K 그룹에 공식적으로 자료를 전달했다. 강현우는 그 내용을 보고 깊은 침묵에 빠졌다. 그는 곧 윤아를 직접 호출했다. 예, 이걸 이제야 말했습니까? 윤아는 잠시 머무시다가 입을 열었다. 애초엔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건 내 실력 덕분이지 누군가의 추락 때문이어선 안 된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게 무의미하단 걸 압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다. 그 사람은 날 무너뜨리려 했고 내 아이들까지 세상의 조롱거리로 만들었어요. 더는 참지 않겠습니다. 현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도 움직이죠. J&K는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공식 입장을 밝히기 위해 철저한 법률 검토와 증거 정리가 병행되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언론 앞에 강현우가 섰다. 그 옆에는 변호사와 함께 선 서윤아도 있었다. 당사자는 명백히 입찰 과정에서 어떤 내부 정보도 유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3의 기업에서 비공식 로비와 압박이 있었고 그 증거는 이 자리에 있는 녹취 파일입니다. 녹취 일부가 공개되자 기자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졌다. 기사들은 곧 헤드라인을 바꿨다. 충격 녹취, 한 그룹 불공정 거래 정황 드러나. 서윤아의 반격, 진실은 어디에 있었나. 한진우는 즉각 반박 자료를 내놓았지만 이미 여론은 돌아서고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착수를 발표했고 민프라자 측도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검토하겠다며 한 그룹과의 기존 계약 조건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J&K는 서윤아를 명예회복과 함께 전략기획본부 부책임자로 정식 임명했다. 그날 윤아는 사무실 창가에 서 있었다. 봄비가 유리창을 적시고 있었고 그 너머로 서울의 거리들이 흐릿하게 보였다. 최인아가 조심스레 다가왔다. 과장님 아니, 이제 부책임자님.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윤아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정말 많은 걸 함께 버텨줘서.
사무실을 나서는 길, 강현우가 그녀를 불렀다. 유나 씨. 그녀가 돌아보자 현우는 짧게 말했다. 다시 시작하길 잘했네요. 그녀는 대답했다. 네. 지금이라면 그 어떤 시작도 두렵지 않아요. 그날 밤 유나는 아이들과 함께 작은 치킨집에 갔다. 다미는 무릎 위에 앉아 웃었고 민호는 엄마에게 자기 그림을 자랑했다. 삶은 여전히 복잡하고 바빴지만 그녀는 웃고 있었다. 담요는 여전히 소파 옆에 개어 있었다. 쓰러졌을 때 자신을 감싸주던 그 따뜻함을 기억하며 유나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내가 나를 지킨다. 서윤아는 정식으로 전략기획본부 부책임자 직함을 달게 되었다. 변화는 명함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주어진 일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제시하고 판단을 내려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된 것이다. 회의의 분위기도 달라졌다. 예전엔 조용히 메모만 하던 자리에서 이제는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를 향했고 중요한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누구보다 먼저 그녀에게 의견을 물었다. 부책임자님, 이번에 새로 도입하는 온라인 물류 인터페이스 설계안 수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대응 전략은 그대로 가도 될까요? 아니면 타이밍을 조금 늦출까요? 그녀는 여전히 겸손했지만 이전보다 분명하게 말했다. 자신감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쌓여온 시간과 수많은 실패, 그리고 다시 일어섰던 경험이 그 자신감을 조금씩 만들어주고 있었다. J&K는 민프라자 이후 연달아 대형 거래처 확보에 성공했고 그 중심엔 서윤아가 있었다. 언론은 그녀를 재기의 아이콘이라 불렀고 기업가 정신을 주제로 한 강연에도 그녀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하지만 유나는 여전히 야근 후 지하철에 몸을 실을 때, 아이들 잠든 얼굴을 확인하며 씻지 못한 채 이불에 누울 때 자신이 유명인이라는 걸 실감하지 못했다. 그냥 오늘 하루도 잘 버텼다. 그 말이 그녀가 매일 스스로에게 하는 유일한 칭찬이었다. 5월 말 J&K는 소비자 신뢰지수 1위라는 상을 받았다. 유나에게 공식적인 공로패도 수여되었다. 시상식 당일 연단에 선 그녀는 말없이 관객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저는 한때 제 능력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육아로 일을 떠났고 다시 돌아왔을 땐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가 돌아올 수 있었던 건 제가 나를 믿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짧지만 진심이 담긴 그 말에 청중들은 박수를 보냈다. 그리고 시상식 이후 강현우가 그녀에게 말했다. 이제는 새로운 무대를 준비할 때입니다. 무대요? 우린 곧 동남아 진출을 앞두고 있어요. 현지 유통사와의 전략 제휴를 위한 실사단을 꾸리고 있는데 그 팀을 이끌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유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게 저라고요. 네. 당신이 만든 전략은 한국에서 통했어요. 이제 그 다음을 보여줄 차례입니다. 그날 밤 유나는 오래 고민했다. 해외 출장은 최소 3주 이상이었고 아이들을 두고 떠나야 했다. 부모님께서 도와주고 계셨지만 엄마로서의 죄책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다미가 유나의 무릎에 기대어 물었다. 엄마, 또 출근이야. 그런데 이번엔 조금 멀리 다녀와야 할지도 몰라. 그럼 멀리서도 전화해줄 거지? 유나는 다미를 꼭 안아주며 대답했다. 물론이지. 엄마는 어디서든 다미랑 민호 생각밖에 안 해. 결국 그녀는 결정했다. 떠나겠다. 아이들과의 이별은 고통스러웠지만 그만큼 단단히 마음을 먹고 떠났다. 싱가포르, 방콕, 자카르타. 각 도시의 유통 네트워크, 소비자 흐름, 물류 시스템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유나는 메모를 멈추지 않았다. 현지 파트너와의 미팅에서도 그녀는 당당히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고 통역을 거치며도 흔들림 없는 논리와 전략을 전달했다. 열흘쯤 지나자 현지 미디어에 유나의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유통혁신가, 동남아 시장 진출 선봉에 서다. 그녀는 감격스럽기보단 조용히 자신에게 말했다. 그래, 여기까지 왔구나. 정말로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 그러나 출장 마지막 날 갑작스러운 연락이 왔다.
민호가 고열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심장이 멈추는 듯한 충격이었다. 그녀는 예정된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곧바로 귀국했다. 새벽 비행기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간 그녀는 침대에 누워있는 민호를 보고 무너질 뻔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지만 그 순간 그녀는 다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아이들을 지키겠다고 시작한 일이었지만 아이들 곁을 가장 자주 비우고 있는 사람도 자신이었다. 병실 한쪽에 앉아있던 다미가 조용히 물었다. 엄마, 이제 일 그만해? 유나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다. 아니, 그만두진 않아. 대신 더 현명하게 할 거야.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뒤 유나는 회사에 하이브리드 리더십 모델을 제안했다. 해외 업무는 현지 팀을 중심으로 분산시키고 본사는 전략 기획과 조율에 집중하는 방식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전장 한가운데서 싸우는 병사가 아니었다. 전장을 설계하는 사람이 되었다. 서유나는 어느덧 J&K 전략기획본부의 상징이자 조직 내에서 가장 빠르게 신뢰라는 이름으로 성장한 인물이 되었다. 해외 진출 전략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면서 그녀의 입지는 더욱 확고해졌고 회사 내부에서는 그녀를 차기 본부장 혹은 더 나아가 시레벨 승진 후보로 거론하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강현우 대표가 직접 유나를 따로 불렀다. 다음 분기부터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아시아 전체 유통허브 구축 사업이에요. 이건 단순한 해외 진출이 아니라 J&K의 향후 10년을 책임질 중장기 전략입니다. 그는 노트북을 돌려 화면을 보여줬다. 거기엔 J&K 글로벌 코어 비전 2035라는 제목과 함께 방대한 청사진이 펼쳐져 있었다. 이 프로젝트 유나 씨가 맡아줬으면 합니다. 유나는 말없이 화면을 바라봤다. 그 순간 마음속에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올라왔다. 명예, 책임, 자부심, 그리고 또 하나, 죄책감. 대표님, 저 한 가지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최근 몇 달간 아이들과 저녁을 같이 먹은 기억이 거의 없어요. 민호는 이제 엄마보다 할아버지 무릎에 먼저 앉고 다미는 일기장에 엄마 출장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어요. 현우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후회하십니까? 아니요, 이 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증명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딜레마이기도 해요. 그녀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저는 아직 엄마로도 직장인으로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선택이 저를 더 멀리 데려간다면 무엇을 포기해야 할지 아직 자신이 없어요. 현우는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건 당신이 성장했다는 증거입니다. 며칠 후 유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아무도 없는 사무실 회의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고 책상 위엔 프로젝트 제안서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문서를 들여다보았다. 이건 커리어의 정점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이들의 눈동자 속에 비친 엄마라는 이름의 책임도 버릴 수 없었다. 그녀는 하루 시간을 달라고 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민호는 엄마 품에 안겨 잠들었고 다미는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이제 너무 멀리 가지 마. 우리 집에도 엄마가 필요해. 유나는 아이들의 숨결을 느끼며 다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새벽, 그녀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다. 그녀는 J&K의 제안을 정리했다. 자신이 아닌 또 다른 인물을 프로젝트의 전면에 세우고 본인은 총괄 자문으로 뒤에서 지원하겠다는 아니었다. 그리고 이메일을 보냈다. 제목, 글로벌 코어 비전 관련 제안 서유나. 그날 오후 강현우에게서 답장이 왔다. 제안을 수용합니다. 본부장직은 당신에게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선택은 늘 당신의 몫입니다. 유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선택이 커리어의 속도를 늦출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건 포기가 아니라 삶의 균형을 되찾는 결정이었다. 며칠 뒤
본사에서 열린 프로젝트 킥오프 회의. 회의실 앞자리에 앉은 그녀는 이번엔 발표자가 아닌 조력자의 자리에 있었다. 젊은 기획실장이 프레젠테이션을 이어갔고 유나는 중간중간 필요한 조언을 건넸다. 회의가 끝나고 후배들이 다가와 말했다. 부책임자님, 옆에 계셔서 든든했어요. 다음번엔 저도 꼭 혼자 발표해보고 싶어요.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그러며 그게 바로 제가 여기 있는 이유예요. 그날 저녁 아이들과 함께 시장에 갔다. 생선가게 앞에서 민호가 고등어를 들고 웃었고 다미는 김밥 재료를 고르며 오늘은 엄마랑 요리한다고 말했다. 주방에서 흘러나오는 국물 소리와 아이들 웃음소리 속에서 유나는 문득 생각했다. 나는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간을 살고 있구나. 그녀는 삶의 속도를 조금 늦췄지만 그 안에서 더 단단해지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다. 창밖의 은행잎은 황금비드로 물들었고 서울의 하늘은 어느 때보다도 높고 맑았다. 서유나는 오늘도 평소처럼 아이들을 유치원에 데려다 준 뒤 회사로 출근했다. 이제 그녀의 일상은 어느 정도의 균형을 되찾고 있었다. 하루 중 가장 바쁜 시간에 회의를 잡지 않고 퇴근 이후엔 업무 메신저를 끄는 규칙을 스스로에게 적용하고 있었다. 그녀는 예전처럼 밤을 새워 일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많은 성과를 내고 있었다. 후배들을 키우는 일, 실무를 정리하고 전략을 설계하는 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잃지 않는 일에 서유나는 더욱 능숙해져 있었다. 어느 날 강현우 대표가 다시 그녀를 찾았다. 잘 지내고 있죠? 네, 덕분에요. 현우는 잠시 머무시다가 말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J&K가 새롭게 론칭할 여성 리더십 아카데미의 초대 운영 책임자를 찾고 있는데 당신이 그 역할을 맡아줬으면 합니다. 유나는 놀랐다. 저요? 예, 하필 저인가요? 현우는 웃으며 대답했다. 당신이야말로 이 자리에 걸맞은 사람이니까요. 한때 경단녀였다가 돌아와 팀을 이끌었고 가장 복잡한 전선에서 중심을 잡았죠. 무엇보다 일과 삶을 통합해낸 사람입니다. 유나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엔 여러 장면들이 스쳐갔다. 처음 입사하던 날의 긴장감. 야근 후 아이들 곁에 조용히 앉아있던 밤들. 한진우의 그림자 속에서 다시 일어나야 했던 날들. 그리고 아이들과 마주한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저는 누군가에게 완벽한 정답이 될 자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 길을 찾는 동안 옆에서 함께 걸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서유나는 J&K 여성 리더십 아카데미의 초대 운영 책임자가 되었다. 그녀는 성공하는 법보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법을 가르쳤고 더 나은 리더가 되기 위해 놓아야 할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강연 마지막에 그녀는 늘 이렇게 말했다. 경력의 공백은 실패가 아닙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선택한 흔적일 뿐이에요. 우리는 멈췄던 만큼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참석자들 중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는 오래된 상처를 치료받은 얼굴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날 밤 유나는 다시 아이들 옆에 앉았다. 민호는 책을 읽어달라 했고 다미는 그림일기를 보여주며 말했다. 오늘 학교에서 발표했어. 우리 엄마는 진짜 멋진 사람이라고. 유나는 그 말에 잠시 울컥했지만 조용히 아이를 안으며 대답했다. 엄마는 너희가 자랑스러워서 더 열심히 살았던 거야. 가을의 끝자락. 그녀는 오래전 자신이 적어놓았던 한 문장을 꺼내 다시 읽었다. 이건 싸움이 아니라 증명이다. 그리고 이제 그 문장 옆에 이렇게 덧붙였다. 나는 끝내 나 자신을 증명했다. 하루하루가 버거웠고 수없이 흔들렸지만 그녀는 끝내 중심을 잡았다. 서유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전 아내도 계약직도 경력 단절 여성이라는 꼬리표도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 두 아이의 엄마이자 수많은 여성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었다.
그리고 내일도. 그녀는 일어나 아이들의 손을 잡고 자신이 선택한 길을 묵묵히 걸어갈 것이다. 끝.